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직진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여군 특집,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특집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여군 두 분이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하고, 우리 옆에 제 직진TV의 채널의 구독자 1등 공신, 우리 닉네임 뭐였죠? 그땐 제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댓글에 그 형님 닉네임이 대위 턱돌이야라고 막 그런. 턱돌이야. 대위. 너무 댓글. 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분이 대위 턱돌이를 추천한다고. 턱돌이. 네. 턱돌이. 어떻습니까? 턱돌이 아닙니까? 턱돌입니까? 턱돌이. 턱돌이로 가시죠. 아, 오케이. 대위 턱돌이님께서 네, 턱돌입니다. 오늘 네. 여군 2명을 섭외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이시죠? 두 분 다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네. 한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여타 다른 남군처럼 여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개선해주신, 좀 전혀 바꿔주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여군 선배님이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역이세요. 아, 네, 그니까요. 현역이시고 진짜 귀한. 말도 안 돼. 나 현역하고 촬영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섭외했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 턱돌이가 섭외를 했어요. 우리! 턱돌이! 자막이도 빡 넣어주세요. 빡! 알겠습니다. 알겠죠? 같이 근무하면서 굉장히 또 성실하게 근무를 열심히 잘해줬던 후배분이라서 네.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흔쾌히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얼굴 촬영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댓글이 이렇게 클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비공개로 목소리만 촬영하는 걸로 제가 자막 열심히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그래서 클릭 네.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건데 제 거 네. 댓글이 악플 나온 거 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친구 직진님께서 많이 삭제하시긴 하시고 삭제가 아니지. 나 삭제 한 개도 안 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전 다 봤어요. 아. 네. 톡돌이까지는 괜찮은데 그때 다른 분 한 분 굉장히 계셨어. 아, 맞아.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신 분 맞아, 계셨어. 좀 있긴 있었어. 일단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얘기하고 싶은 것만 네네. 얘기하는 자기소개. 네네.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 일단 먼저 우리 연장자라고 연장자.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선배님. 대선배님. 대선배님. 보통 선배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군번을 선배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02군번, 그러니까 2002년도에 네. 군대를 입대를 해서. 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네요. 그러니까 그때 저 국방부에서 열심히 그 함성 소리만 들었잖아요. 아,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뭐 중간에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4강인데 그래도. 4강 때는 휴가 받아서 밖에 나와서 왔고, 아, 그 다음에 1강까지는 안에서 열심히 응원을 했죠. 아, 단체로 모여서. 또 그 추억이 있겠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17년도에 전역을 해서 현업 주부로서 네.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17년도에 전역. 네. 그럼 여군 몇 기신 거죠? 예, 저는 여군 47기입니다. 여군 47. 예, 여군 47기입니다. 아.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잠깐 우리 선배님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이 있어요. 교육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저희가 수갑을 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갑 맞죠? 네, 성적 좋은 사람들이 앞에 장갑 탁 끼고 와서 봤어. 1등 하시고 메달도 구경시켜줘야 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메달 받으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메달이 수두룩한데. 이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이래서 제가 존경해요. 근데 업무도 그러면은 그 후보생 때도 그러면은 상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여군 사관학교, 지금 국방부에 있는 용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말하는 그 네. 흰수갑, 네. 흰수갑을 차서 단상에 올라가서 받았고, 이제 초문박. 조금만 OBC. 저는 특이하게 보병에서도 상을 보병에서. 받고, 보병 출신이세요? 보병 출신입니다. 수성병과에서도 상을 받고, 또 고군반에서도 상을 와. 받았고. 내 자랑, 내 자랑. 특히 오이 씨는 1등을 하셨다고. 그렇죠. 정말 힘드네요. OS 1등 하기 힘들죠. 진짜로. 너무 이제 힘들어요. 오이 씨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진짜 진급과도 연결되는 그렇죠. 게 굉장히 세기 그렇죠. 때문에 경쟁률이 진짜 치열하잖아요. 열심히 다들 공부는 했는데, 상대가 안 됐다? 역시. 제가 좀 연륜이 있다 보니까. 선배님 예전엔 안 이러셨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카메라 켜지니까 갑자기.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선배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항상 겸손하시고. 아니, 오. 군대에서 있을 때랑 사회에 나와다 보니까 군대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게 군대를 갔어요. 4살이나 늦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4년 하다가 그래서 나이가 만 27 되던 해에 입대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4살이 많았죠. 그래서
그래서 더 열심히 했나? 그래서 군 생활도 더 재밌었고 사회생활 하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은 여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에 오면 사회생활을 못 해본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그 생활을 해보고 군대 와서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을 더 재밌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한 분 그러면은 우리 현역. 대망의 현역군. 현역입니다, 여러분. 되게 현역이에요. 이뻐요. 그럼요.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보시기 바라면 구독자 2,000명 느는 거 금방인데. 그니까요. 정말. 이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15년도에 임관을 해서 지금 현역 대위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출신은 학군장교라서 ROTC 53기예요. 저 옆에 계신 선배님보다는 이렇게 경력은 많이 없지만 현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잠깐의 일화를 얘기하면 최초 보직이 과장이었습니다. 과장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과장님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대위였고 이분은 과장이지만 그때 중이었었죠.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엄청난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이야, 제가 진짜 충성 선배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약간 MSG 들어. 조금. 그래요를 MSG. 당연하죠. 어디 감히. 이해하실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그때도 전 대위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댓글에서 먼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직업군인으로서 장기 복무하려면 ROTC가 나을까요? 부사관이 나을까요? 여군일 경우에 장기를 생각했을 때는 장교냐 부사관이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장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인 계약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급을 계속 해야 근무를 할 수 있고 뭐 대위된다고 계속 근무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소령 진급해도 또 나이 제한 있고 중령 돼야 되고 이렇게 계속 저는 그쵸. 계약직이라고 생각. 물론 또 그에 따르는 명예와 또 책임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고 네. 또 부사관 같은 경우는 장기 복무만 한 번 되면 그러니까 쭉 군생활하는 그 정년까지는 무조건 상사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약간 안정적인 좀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건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본인이 취사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의 가치관은 지금 만약 다시 선택을 한다면? 저는 다시 선택해도 장교로 올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해보니까 뭐를 해보니까. 네, 사실 저는 부사관 분들도 각자 다 역할이 다르고 각자 자리에서 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하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하사는 사실 소위 같은 경우는 인간해도 소위라는 그래도 그 직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할 일만 잘하면 주위에서 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하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간부 중에 최하위에 맞아요. 있는 계급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부사관 선배들한테도 뭐 치이고 장교들한테도 치이고 말해서 너무 저는 안쓰러워서 그거 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장교가 해보니까 또 책임과 뭔가 따르는 부수적인 솔직히 힘든 일도 많고 병력도 이끌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그에 따른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장교로 올 것 같습니다. 부사관은 성취감이 없다. 그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부사관 비하관. 썸네일 딱 달고 내가 사과 방송 한 번 더 하고. 요즘 사과 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시작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우리 선배님은 만약 상상하기 싫겠지만 아니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만약 내가 부사관이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여군들은 특히나 다른 여군들은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군에 왔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 온 계기가 그냥 너 군인 한번 돼보면 잘할 것 같아 이 한마디에 군대를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왔어요. 없이 장교가 뭔지, 부사관이 뭔지, 또 병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를 와서 그냥 열심히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거랑 맞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교는 사실 제가 15년 군 생활을 하면서 보직을 12개를 했어요. 이것도 생각해둬야 할 것이 너무 이동이 잘 특히나 이 보병 같은 경우는 한 부대에서 여러 가지 한 2,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하는 사람도 봤는데 근데 사실 우리 같이 그 기행병과나 행정병과들은 사실 한 지역에 한 개 병과, 한 개 보직, 2개 보직밖에 못 해. 결국은 1, 2년밖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작고, 제 동기들도 보면 대부분 여군들이 군인하고 많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새집 살림인 거예요. 자기 보직. 여기는 아직 미혼이니까 그게 없으지만. 미혼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같이 기혼자들은 남편 보직도 있고 남편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고 또 여군도
본인도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고 또 애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잦은 보직이도 생활에 제일 불편했던 것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에 네, 가정생활에 불편했던 게 잦은 보직 이동. 그래서 보직 이동을 안 하면 좋겠지만 장교는 사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장교는 보직 이동이 잦고 그리고 또 부사관은 장교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한 부대에서 뭐 거의 10년씩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고 그리고 또 장기 면에서도 장교는 사실 장기 선발이 됐어도 진급을 못하면 이렇게 나이나 계급 정년에 해서 전역을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근데 부사관은 장기 선발만 되면 본인이 큰 잘못을 하지 않으나 이제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사관이 좀 더 안정적인 근데 또 본인이 어떤 업무를 좋아하느냐 장교와 부사관이 하는 보직이 다르다 보니까 역할이나 임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자기에 맞게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잦은 보직이다.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본 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배님은 다시 선택하신다고 하셔도 만약- 같아요? 저는 장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아 정말? 왜냐면 그때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뵀던 선배님의 그 열정이 그때 대단하셨거든요. 업무 추진하시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아 재미있었어요. 군생활 오. 재밌습니다. 오. 역시 1등은 다릅니다. 진짜 여기가 어우 아, 얘기만 요건- 해서